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예전에 올린 영상에 최군자님이 팀노바님도 코치나 멘토가 있었나요? 라고 하면서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답변해볼까 합니다. 저에게도 코치나 멘토가 있었나? 이게 되게 오래 배웠잖아요. 제가 개발을 시작한지 거의 25년 차가 되니까 좀 가물가물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지고 지금 기억나는 그런 선생님, 저 멘토는 없었고요. 멘토는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내가 개발을 하게 되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막 멘토가 있어도 나 저 사람처럼 될 거야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저는 제 꿈은 더 코칭, 더 다양한 유형의 그 학생들이 연구하고 그 친구들이 코딩을, 그러니까 일단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제가 도와줄 수가 없지만 가능하면 더 쉽고 가능하면 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목표다 보니까 교육자로서 좀 더 연구하고 싶은 쪽이 많아서 교육자로서 롤모델이라고 하면 그 개발교육 쪽엔 없어요. 제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거 그냥 이게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내가 최고라고 막 자기 암시를 걸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전 제가 진짜 최고라고 생각해요. 교육 쪽은, 개발교육 쪽은 저만큼 잘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결과로도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냥 막 길게 얘기하는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애들 잘 키워내는 게 저의 그 지금 목표다 보니까 지금 그런 면에서는 멘토가 없어요. 오히려 작년에 팀노바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이런 거밖에 없지. 근데 이제 개발 쪽에서는 멘토라고 할 사람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막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그냥 어렸을 때부터 했어. 그냥 내가 그런 건 있었어요. 제가 게임공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게임공학과 쪽에서는 존 카맥이 아니고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 그 언리얼 엔진 만든 사람 있거든요. 둠 만든 사람. 존 카맥 맞나? 맞네. 존 카맥 맞네요. 지금 오큘러스 VR 쪽에 이제 CTO로 있다고 하네요. 존 카맥이라는 사람이. 존 카맥이라는 사람인데 전설적인 게임 개발자인데요. 그 둠이나 뭐 이런 둠이라고 옛날에 3차원 게임, 옛날에는 거의 다 횡스크롤, 정스크롤 이런 게임이 주로 많았는데 이 존 카맥이라는 사람이 이제 3차원 게임 엔진의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둠이라는 게임을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언리얼 엔진을 지금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최고의 엔진으로 꼽히는 엔진 중 하나, 게임 엔진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존 카맥이란 사람이 일화가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약간 신격화는 일화일 수도 있는데 주변에 교통사고가 나는데도 코딩하느라 집중하느라 그걸 못 들었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게임공학과를 다녔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듣고 막 이러고 게임 이론 같은 거 고등학생 때부터 막 찾아가지고 보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서점 가가지고. 그래서 이런 개발자들을 존중한 적은 있죠. 근데 멘토는 아니고요. 그냥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 요 정도 그냥 영감을 받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 세계 최초의 개발자라고 말하는 에이다 러브레이스 같은 그런 어떤 그런 개발자분, 여자 개발자인데 1800년대 그런 개념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진짜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 그렇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은 좀 있어요. 막 이렇게 컴퓨터 역사 쪽에 기여를 많이 하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좀 영감을 주는데 사실 그런 쪽에서는 멘토가 없고요. 오히려 제가 원래 그 개발 외적으로는 좀 되게 존경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개발 외적으로 교육 그 자체에서는 좀 있어요. 근데 개발 외적으로 다른 분야에서 교육하시는 분들, 그 분야의 탑들을 좀 존중을 하고 영감을 많이 받죠. 뭐 그런 면에서는 좀 있는데 그리고 제가 팀노바님이 아니고 팀노바는 이제 저희 이제 그 교육기관의 이름이고 제가 노프 팀장입니다. 그래서 노프 팀장이라고 다음엔 해주세요. 코치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제가 10살 때인가 11살 때 12살 때 저 이제 개인 코칭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들 위주로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해주세요.
그 중에서 한 명이었는데 내 친구가 그 선생님한테 배운다는 거야, 과외로. 그래서 저도 배웠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C 언어도 알려주시고 터보C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3D Max, 물론 이제 되게 잘하는 선생님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컴퓨터공학과 나오신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그 이것저것 다 해보신 거야. 그래서 3D Max 저는 그 선생님 덕분에 3D Max도 도스에서도 해봤고요. 그리고 그 터보C도 그 선생님 덕분에 더 많이 하게 됐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기억이 남고, 그래서 과외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덕분에 베이직도 뗐고, 뭐 C 언어는 그렇게 잘 하시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포인터나 뭐 이런 건 설명 못 하셨거든. 그 선생님이 지금 제일 감사하고, 그 이후로는 대학에 왔을 때 한 분이 있었어요. 강사분이셨는데 제가 C 언어를 되게 어렵게 배웠단 말이죠. 특히나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이제 구조체를 사용을 했을 때 뭐가 좋은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래서 제가 C 언어를, 제가 저 프로그래밍에 그렇게 재능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웹 프로그래밍은 그래도 어느 정도 했는데 이상하게 이게 그 포인터의 개념이나 이런 사용처가 불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게임 스쿨도 나왔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되게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 게임 스쿨도 나왔었고, 그 당시 게임 스쿨은 진짜 괜찮았거든요. 진짜 되게 유명했어요. 그 졸업생들 자체도 되게 빠방했고. 그래서 나는 거기서 이제 극복 못했던 게 이제 C 언어의 어떤 그 구조체의 개념과 이제 뭐 포인터의 개념 이런 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거를 정리해주신 강사님, 그 대학 1학년 때 그거 정리해주신 강사님 정도가 생각나는 정도? 그 외적으로는 일하느라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사실은 좀 배운다 막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 개발자분들이 더 많이 생각나요, 사실은. 뭐지? 지금도 생각나는데, 뭐 그분이랑 사이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경력 한 2년 3년 차에 PHP는 어때요? 이제 그 과장님이었어요. 그분이 10년차 넘는 PHP는 어때요, 과장님? 그랬더니 그 PHP는 되게 하등한 언어고 ASP가 되게 좋다는 거야. 지들이 ASP 하거든. 근데 지금 보면은 도찐 개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PHP가 더 많이 발전했고, 그 ASP를 만든, 그 ASP가 문법이 비주얼 베이직이랑 똑같아요. ASP를 만든 그 기업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것보다 단넷을 더 밀죠, C샵을. 그리고 이제 그때 되게 웃겼던 게, 그 당시에 제가 본 이런 개발자분들 보면 대부분이 자기가 하는 게 되게 좋은 언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 다른 언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언어가 되게 좋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되게 피곤했죠. 그러니까 언어 자체를 하나밖에 이제 못 다루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악영향 미친 개발자들이 훨씬 많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잘하는 개발자들을 좀 보게 됐어요. 레벨업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런 개발자들이 영감을 많이 주긴 했어요. 그분들한테 되게 감사해요. 근데 본인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보여요. 그러니까 팀노바 애들 응용 2단계 다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중도 포기해도 뭐 취업 잘하고 응용 1단계만 해도 취업 나쁘지 않게 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새는 욕심을 더 내려놔야 되나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수료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제가 심어주고 싶었던 코드는 그거예요. 단순 취업은 1차원적인 바로 앞에 있는 거고, 그 외적인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 이유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걸 위해서 응용 2단계를 하는 거다. 우리 단순히 초봉 받고 끝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면은 뭐 백설공주와 왕자님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뭐 신데렐라 왕자님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데렐라 왕자님은 그 이후에도 지지고 볶고 하다가 뭐 싸웠을 수도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동화에서는 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데, 그 과정이 그 어떤 되게 희노애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가 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 개발자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제 신입이 얼마에 들어갔다 이런 거에만 관심이 많이 가져요. 근데 사실
그 개발자란 직업은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길게는 20년 30년까지 할 수도 있는 직업인데 그 내 인생의 거의 절반 이상을 내가 사용을 해야 되는 어떤 나를 대표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런 직업에 있어서 경력자로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이런 것도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일단은 저는 10년 뒤에 팀노바 졸업한 애들이 아 팀노바 진짜 오길 잘했다 라고 하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만족스럽게 하려고 장기적으로 잘 먹고 살 수 있는 사고를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아무튼 그런 거를 이제 영감을 준 게 저는 오히려 스승한테 배운 게 아니고 그런 걸 많이 봐요.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좀 많이 보는데 이렇게 제가 평소에 이렇게 잡지식이 되게 관심이 많아서 뭐 이것저것 많이 보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저 자신에게 어떤 잠시만요. 촬영 중에 지금 뭐 배달 음식이 와서 이제 배달 음식을 먹어야 돼서 이제 빨리 끝낼 거예요. 왜냐고요? 전 돼지니까요. 장난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운 게 뭐냐면 다큐멘터리나 이런 제가 삶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된 게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쪽 다큐멘터리 많이 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다 보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집에서 있으면은 그럼 뭐하냐? 그러면은 잡지식을 봐요. 개발 공부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코치라고 할 만한 게 대학에서 그냥 교수들 근데 그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알려주고 그리고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도 사실 코치라는 개념 자체를 개발업계에 도입을 한 거는 지금 개발 교육 쪽에 도입을 한 거는 제가 거의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코칭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제가 많이 쓰고 왜냐 코칭이라는 거는 그 개개인에 맞춰주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를 코칭이라고 하는데 이런 코칭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하기에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런 옆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런 느낌이 없거든요. 그리고 코치는 같이 간다라는 의미도 되게 강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배워본 적이 없어서 옆에서 봐줬던 거는 진짜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코치는 없고 멘토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멘토라고 하려면은 그 개발업계 외적인 다른 분야에서의 그런 분들 코치 멘토 저한테 멘토라고 하면은 제가 많이 본 다큐멘터리나 어떤 영상들 그리고 공부했던 책들 이런 게 멘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좀 이렇게 그 범주를 막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을 지금 계속 믿고 간다 이렇게 보지 않고 좀 이렇게 넓게 보자면 그냥 봤던 책들 같은 거 그래서 딱히 어떤 누군가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팀노바 스타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스타일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하고 왜 그러냐면 제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만드니까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누군가에게 영감을 막 얻어서 그 멘토의 조언을 받아서 뭐 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제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근데 독자적으로 어떤 그 사람 만나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 특징이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집구석에 누워서 이렇게 멍 때리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게 멍 때리고 있으면서 그 많이 드는 생각들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영감을 많이 얻고 제 자신이 멘토라고 말해야 되겠네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제가 본 자료들 그런 공부했던 논문들 뭐 그런 것들이 멘토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죠. 근데 저를 그렇게 막 벤치마킹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막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물론 이제 성공이란 거는 개개인이 가치를 두겠죠. 저는 제 기준에서는 제 기준에서는 저는 성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좀 게으른 사람인데 게으르고 싶은데 게으르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내가 원하는 진정한 성공은 게을러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는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꼭 코치나 멘토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있으면 확실히
좀 빠르긴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는 속도가 빠른 것 같으니까 좋은 코치와 좋은 멘토들을 만드시면 정신건강에도 좋고 힐링도 되고 좋더라고요. 아무튼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딱히 그쪽에는 관심도 없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성향이 이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좀 제가 줬으면 좋지 받으려고 하는 성향이 거의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저를 근데 롤모델 이렇게 저의 이렇게 프로세스를 너무 참고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최 군자님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스타일에서 멘토가 필요한지 아닌지부터, 왜냐면 우리 사회에도 너무 이게 어떤 스승이 존재해야만 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인간 어차피 한 번 살고 죽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고 싶든 내가 남한테 피해만 안 주고 자기 자신 주체가 되어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편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평소 이제 하는 짓 자체가 우울해 가지고 좀 그런 면에서 막 이렇게 딱히 이렇게 허무하고 이런 건 되게 많지만, 그렇지만 이런 어떤 시스템 구성이나 어떤 삶의 어떤 직업적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이렇게 누군가에게 참고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난 내 나름대로 멋지게 살면 되지, 이런 주의라서 아마 제가 하는 행동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많은 분들에게 공감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어려운 질문 해주셨는데 뭐 결국에는 이상한 답을 하고 끝냈죠. 그래서 아무튼 미안합니다. 제가 최대한 뭔가 이 질문 보고 진짜 생각이 많았거든요. 아무튼 여기까지 답변 드리고,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없고 그냥 저는 제 자신이 좋습니다. 뭐 요 정도로 끝낼게요.